당신이 택한 길은 부를 향한 올바른 길인가? 평범한 사람에게는 직업이 바로 올바른 길이다. 반면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가 길이 된다. 즉, 길이란 직업 혹은 비즈니스며 당신이 택한 그 길이 곧 당신의 미래가 된다. 수백만 명의 기업가들은 종종 막다른 길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여행하면서 왜 부가 자신들을 피하는지 의아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다음, 부자들은 반드시 지키는 5가지 계명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당신도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첫 번째, 필요의 계명. 신규 창업의 90%가 5년 안에 실패한다. 실패한 사업은 필요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흠이 있는 기반 위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무척 간단함에도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를 잊어버리곤 한다. 즉,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동기는 탄탄하고 장기적인 사업 모델이 되지 못한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업을 단순히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가? 혹은 부와 금전적 자유를 향한 스스로의 목표 때문에? 그 누구도 부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욕구와 열정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소비자들은 나에게 무엇의 이익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생산자로서 성공하려면 당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어라. 두 번째, 진입의 계명. 진입의 계명은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그 길의 유효성은 감소하는 반면 경쟁은 치열해진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그 길은 더 견실하고 튼튼하며 경쟁은 드물고 전자의 경우에 비해 덜 뛰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사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열등한 길이다. 진입이 쉬우면 경쟁이 치열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많으며 이들 모두 하나의 파이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이었다.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일부 판매자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 역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통행량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화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포화에 이르면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윤을 좀먹는다. 사업을 누구나 하루 만에 혹은 그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10중 8구 당신은 진입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으며 승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낮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려면 탁월함이 필요하다. 탁월함은 진입의 법칙을 깬다. 하지만 탁월함은 마치 그 시장의 우수사원이 돼야 되는 만큼 쉽지 않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반드시 탁월해야 한다. 세 번째, 통제의 계명.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 모든 것을 통제함을 뜻한다. 즉, 회사, 상품, 가격,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 나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통제권을 놓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한다. 부자들은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만든다. 부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 이와 같이 누구의 통제권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한다.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에 당신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마케팅 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에 한 번 칠하고 지나가는 페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한다. 자신이 직접 시스템과 브랜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직 자신의 브랜드에만 투자하라. 네 번째, 규모의 계명. 규모는 곧 영향력이며 영향력이야말로 부자들의 방정식에 힘을 주는 것이다. 억만장자인 마크 큐벤이 블로그에 쓴 글에 따르면 사업에 있어서는 삼진아웃을 몇 번이나 당해도 괜찮다고 한다. 단 한 번만 맞기만 하면 되며 그 한 번이 평생토록 당신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홈런을 치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 카페 프랜차이즈를 계약하고 동네에서 개업했다. 이 사업은 내재적으로 하루 판매 개수와 개당 이익이라는 변수가 상한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모의 계명을 위반한다. 하루에 이 사람이 팔 수 있는 커피는 몇 잔이나 될까? 즉,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동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제한되어 버린 것이다. 규모가 제한됨으로써 마치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충족되려면 중요도나 범위가 커져야 된다. 중요도는 가격이나 비용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부자들에게 억대 주택을 파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미 가격에 내포된 중요도를 갖고 있다. 가격과 비용이 클수록 내재된 중요도도 커진다. 중요도가 작용하면 영향력에 접근하게 된다. 또는 중요도 없이 범위만으로도 규모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범위란 엄청나게 큰 수를 말한다. 사업의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수록 잠재적 규모도 커진다. 큰 물에서 놀수록 잠재적인 부도 커진다는 말이다. 다섯 번째, 시간의 계명. 시간의 계명은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한다. 당신의 사업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은 시간의 계명에 의해 가능해진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시간으로부터의 분리나 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사업과 분리되지 않은 사업가들은 마치 사업과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의 계명을 어긴 이들이다. 이럴 경우 사업은 직업이 되어버리고 평생 동안 갇힐 감옥이 된다. 사업의 시작이나 성장, 원숙 단계에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서 사업이 스스로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의 계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없어도 사업이 운영될 만큼 자동화 체계가 잡혀 있는가? 인적 자원을 고용할 만큼 이윤이 남는가? 부자들의 목표는 시간과 수입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수입이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도 말이다.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운영할 때 자동화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살아있는 돈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부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의 계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필요의 계명. 두 번째, 진입의 계명. 세 번째, 통제의 계명. 네 번째, 규모의 계명. 다섯 번째, 시간의 계명. 부자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명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빠른 부를 얻고 싶다면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해 실행하고 축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할 수 있다.